구독자 여러분, 중국 창신 메모리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향해 정면으로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기존 생산 능력은 월 30만 장 수준인데 현재 추진 중인 공장들이 모두 가동되면 60만 장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인데요. 중국 최대 인터넷 기업 가운데 하나인 텐센트와는 수조 원 규모의 장기 메모리 공급 계약까지 체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제 창신 메모리는 값싼 저가 메모리만 만드는 기업이 아닙니다. 중국의 AI 서버와 클라우드 시장을 등에 업고 세계 디램 3강의 고객을 실제로 빼앗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의 메모리 초호황은 2027년부터 끝나는 걸까요? 오늘은 창신 메모리가 삼성전자를 정말 무너뜨릴 수 있는지, 그리고 다가오는 디램 공급 전쟁에서 누가 살아남을지 끝까지 추적해 보겠습니다. 창신 메모리는 2016년 설립된 비교적 젊은 반도체 기업입니다. 출발 당시만 해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보다 기술과 생산 규모에서 상당히 뒤처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반도체 자립을 국가 전략으로 밀어붙이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국유 투자기관이 공장과 연구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했고, 중국의 스마트폰과 PC 기업들이 초기 고객 역할을 맡았습니다. 수익성이 부족해도 투자를 멈추지 않고 생산 경험을 쌓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겁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한 번의 기술 개발로 완성되는 산업이 아닙니다. 수많은 웨이퍼를 반복 생산하며 수율과 원가를 개선해야 합니다. 중국의 막대한 내수 시장은 창신 메모리의 그 시행착오를 견딜 시간을 제공했습니다. 창신 메모리의 성장 방식은 일반적인 민간 반도체 기업과 다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투자할 때 예상 수요와 수익성, 주주 환원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창신 메모리는 단기 수익보다 중국의 메모리 자립이라는 정책 목표를 우선할 수 있습니다. 가격이 떨어져도 점유율을 늘리기 위해 생산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확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국 지방정부도 반도체 공장을 지역산업과 세수, 고용을 만들어내는 핵심 기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허페이에서 성공한 정부 지원 방식을 베이징과 상하이까지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는 이유입니다. 이 구조에서는 메모리 가격이 하락해도 시장의 일반적인 감산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투자자들이 창신 메모리 증설을 단순한 경쟁사의 공장 건설로만 봐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현재 창신 메모리는 허페이의 2개 공장과 베이징 공장을 통해 월 30만 장 안팎의 생산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상하이 신규 디램 공장과 허페이 증설, 베이징의 두 번째 12인치 공장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들이 계획대로 진행되면 전체 생산 능력은 월 60만 장 이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순 계산으로는 지금보다 2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현재 세계 디램 시장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약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창신 메모리의 증설이 완료되면 이 세 기업이 오랫동안 유지했던 과정 구조에도 균열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가격과 공급 안정성을 중요하게 보는 중국 내수 시장에서는 창신 메모리가 상당한 점유율을 확보할 가능성이 큽니다. 창신 메모리의 대규모 상장도 주목해야 합니다. 대규모 자금 조달을 통해 공장 건설과 첨단 디램 연구 개발에 필요한 실탄을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공장은 건물만 세운다고 완성되지 않습니다. 노광과 시가, 증차, 검사 장비를 설치하고 공정마다 수율을 안정시켜야 합니다. 막대한 자금이 오랫동안 투입되는 산업이죠. 창신 메모리는 중국 정부의 지원에 더해 자본시장에서 직접 조달한 자금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중국 투자자들은 창신 메모리를 단순한 메모리 기업이 아니라 반도체 자립의 상징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단기 실적보다 국가 전략과 성장 가능성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자금이 붙으면서 공격적인 투자를 이어갈 기반이 만들어졌습니다. 더 결정적인 변화는 텐센트와의 장기 공급 계약입니다. 창신 메모리는 텐센트에 서버용 디램을 3년에서 5년 동안 공급하는 수조 원 규모의 계약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계약은 단순히 매출 하나가 늘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중국의 대표적인 클라우드와 AI 기업이 자국산 디램을 장기간 사용하기로 했다는 뜻입니다. 서버용 메모리는 스마트폰이나 일반 PC보다 안정성과 신뢰성의 기준이 까다롭습니다. 오랜 시간 오류 없이 작동해야 하고 데이터 센터 시스템과의 호환성도 검증해야 합니다. 텐센트가 장기 계약을 맺었다는 것은 창신 메모리가 최소한 일부 서버용 디램에서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다는 신호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가장 긴장해야 할 부분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동안 중국 메모리 기업의 가장 큰 약점은 고객의 신뢰였습니다. 제품을 생산해도 대형 서버와 데이터 센터에 적용한 경험이 부족했고 안정적인 장기 고객을 확보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텐센트가 첫 번째 대형 고객이 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실제 데이터 센터에서 제품 성능과 고장률, 전력 효율에 대한 자료가 축적됩니다. 이 실적을 바탕으로 알리바바와 바이트댄스,
중국 통신사와 국유기업까지 고객을 넓힐 수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공공기관과 국유기업의 자국산 반도체 사용을 확대하도록 요구한다면 고객 확보 속도는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창신 메모리의 진짜 위협은 현재의 점유율이 아닙니다. 중국 안에서 제품을 시험하고 개선하며 대량 생산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거대한 폐수형 시장을 확보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과거 메모리 산업의 순환 구조를 보겠습니다. D램 가격이 오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은 생산 능력을 확대합니다. 신규 공장이 가동되면서 공급이 수요를 넘어가면 가격은 급락합니다. 수익성이 나빠진 기업들이 투자를 줄이고 감산에 들어가면 재고가 감소하고 가격이 다시 오릅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메모리 기업은 대표적인 경기 민감주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실적이 가장 좋을 때 주가가 먼저 하락하는 이유도 시장이 다음 공급 과잉을 예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창신 메모리가 국가 지원을 바탕으로 가격 하락기에도 생산을 줄이지 않는다면 기존 순환의 하락 구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메모리 3강이 감산해도 중국 공급이 계속 늘어나는 새로운 변수가 생기는 겁니다. 시장이 2027년 이후를 걱정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현재 AI 데이터 센터 수요가 강하고 D램 공급이 부족한 것은 분명합니다. 삼성전자도 메모리 부족이 상당 기간 이어질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도체 공장은 오늘 투자한다고 내일 제품이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건설하고 있는 공장들의 생산 물량은 시간을 두고 시장에 들어옵니다. 주식시장은 실제 공급이 나오기 전에 공장 완공과 장비 반입, 시험 생산 일정을 먼저 계산합니다. 현재의 메모리 가격보다 1년 뒤와 2년 뒤 공급 증가율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입니다. 2027년은 창신 메모리의 모든 계획이 한꺼번에 완성되는 확정 시점이 아닙니다. 다만 시장이 중국의 신규 생산 능력을 본격적으로 기업 가치에 반영하기 시작하는 구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월 60만 장이라는 계획을 그대로 판매 가능한 공급으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웨이퍼를 많이 투입하는 것과 양질의 D램을 많이 생산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공정이 미세해질수록 작은 결함 하나가 전체 칩의 성능과 수명에 영향을 줍니다. 수율이 낮으면 웨이퍼 투입량이 늘어도 판매할 수 있는 제품은 제한됩니다. 또한 최신 서버용 DDR5는 속도와 전력 효율, 신뢰성에 대한 고객 인증을 통과해야 합니다. 창신 메모리는 빠르게 기술을 따라오고 있지만 첨단 DDR5의 수율과 원가에서는 여전히 검증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공장 건설 속도보다 수율 개선 속도가 느리다면 시장이 우려하는 공급 충격도 예상보다 늦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장비 규제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첨단 D램을 생산하려면 노광과 식각, 증착, 검사 장비가 정교하게 연결돼야 합니다. 특정 장비와 부품의 공급이 제한되면 공정 전환과 수율 개선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중국은 국산 장비 비중을 높이고 기존 장비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규제를 우회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정이 미세해질수록 장비 한 종류를 대체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소재와 부품, 설계 소프트웨어, 검사 기술까지 함께 개선돼야 합니다. 따라서 창신 메모리가 생산 규모를 확대하는 속도와 최첨단 제품의 기술 격차를 좁히는 속도는 다를 수 있습니다. 범용 제품에서는 빠르게 점유율을 늘리면서도 최첨단 제품에서는 시간이 더 필요한 이중적인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HBM 시장은 창신 메모리가 넘어야 할 또 다른 산입니다. HBM은 여러 장의 D램을 수직으로 쌓아 AI 가속기와 빠르게 데이터를 주고받는 제품입니다. 좋은 D램 칩을 생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적층과 본딩, 발열 제어, 베이스 다이, 첨단 패키징, 고객사 시스템 인증이 모두 필요합니다. 한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해도 전체 제품을 납품하기 어렵습니다. 엔비디아와 AMD 같은 AI 가속기 기업은 성능뿐 아니라 장기간 안정적으로 대량 공급할 능력까지 평가합니다. 창신 메모리도 HBM 분야에 투자하고 있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축적한 고객 관계와 양산 경험을 단기간에 따라잡기는 쉽지 않습니다. 범용 D램 생산 능력 확대를 곧바로 HBM 시장의 점유율 변화로 연결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창신 메모리가 반드시 최첨단 HBM에서 승리해야 삼성전자에 위협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국 내 PC와 스마트폰, 일반 서버용 D램 시장만 상당 부분 가져가도 글로벌 메모리 3강의 판매량과 가격 협상력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국 고객사가 자국산 제품을 우선 구매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은 다른 지역에서 판매 경쟁을 벌여야 합니다. 남은 시장에 공급이 몰리면서 가격 압력이 확대될 수 있는 겁니다. 특히 첨단 제품으로 전환하지 못한 기존 생산 라인은 중국 기업과 직접적인 원가 경쟁에 놓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창신 메모리의 위협은 삼성전자의 HBM 고객을 당장 빼앗는 방식보다 범용 D램의 가격과 시장 구조를 먼저 흔드는 방식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으로 메모리 시장은 하나가 아니라 두 개의 시장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범용 D램에서는 중국의 대규모 생산 능력과 낮은 가격이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반면 HBM과 고용량 서버 D램, 고성능 기업용 SSD에서는 기술력과 고객 인증,
공급 안정성을 갖춘 기업이 높은 가격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도 모든 메모리를 많이 파는 전략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범용 제품의 생산 비중을 조절하고 HBM4와 고용량 DDR5, 기업용 SSD처럼 고객이 쉽게 교체하기 어려운 제품을 늘려야 합니다. 창신 메모리의 공급 확대는 삼성전자의 위기이면서 동시에 사업 구조 전환을 더 빠르게 만드는 압력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삼성전자의 방어력은 전체 D램 점유율보다 고부가 제품이 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삼성전자가 내놓은 첫 번째 방어 수단은 HBM4입니다. 삼성전자는 HBM4 양산과 상업 출하를 시작했고 HBM 매출을 빠르게 확대할 계획입니다. HBM4는 데이터 전송 속도와 대역폭, 전력 효율이 개선돼 차세대 AI 가속기의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부품으로 평가받습니다. 삼성전자는 D램과 파운드리, 첨단 패키징을 모두 보유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HBM 내부의 메모리 칩뿐 아니라 베이스 다이와 패키징까지 함께 최적화할 수 있는 겁니다. 이 통합 역량이 고객 맞춤형 HBM과 AI용 반도체 수주로 연결된다면 범용 D램 가격 경쟁에서 한 걸음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종 승부는 발표 자료가 아니라 고객 인증과 양산 수율, 실제 매출이 결정합니다. 두 번째 방어 수단은 파운드리와 메모리의 결합입니다. AI 가속기는 연산을 담당하는 로직 칩과 데이터를 공급하는 HBM이 하나의 패키지 안에서 긴밀하게 작동해야 합니다. 삼성전자는 HBM4용 D램과 로직 베이스 다이, 파운드리 공정, 첨단 패키징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향후 고객 맞춤형 AI 칩과 HBM을 함께 설계하고 생산하는 구조가 만들어지면 단순 메모리 가격 경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2나노 HPC 공정과 HBM 베이스 다이 수주가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메모리 한 종류를 판매하는 회사에서 AI 가속기 시스템의 핵심 부품을 묶어 공급하는 회사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창신 메모리가 생산량으로 추격한다면 삼성전자는 통합 설계와 고객 맞춤형 공급으로 거리를 벌려야 합니다. 세 번째 방어 수단은 장기 공급 계약입니다. 삼성전자는 주요 데이터 센터 고객과 수년 단위의 메모리 공급 계약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일부 계약에는 선수금과 가격 하한선이 포함되고 전체 생산 능력의 상당 부분을 장기 계약으로 묶는 방향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객사 입장에서는 AI 데이터 센터 건설에 필요한 메모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메모리 현물 가격이 떨어져도 일정 수준의 물량과 가격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메모리 가격이 떨어지면 실적도 곧바로 악화됐지만 계약 비중이 높아지면 이익의 변동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창신 메모리의 공급 확대를 막을 수는 없어도 그 충격이 삼성전자의 전체 실적으로 번지는 속도를 늦출 수 있는 겁니다. 이 변화가 확대되면 삼성전자는 전통적인 경기 민감주에서 수주 산업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고객사가 몇 년 뒤 사용할 생산 능력을 미리 예약하고 삼성전자는 그 계약을 근거로 설비 투자를 결정합니다. 조선사가 수주 잔고를 확인하며 선박을 건조하고 전력 장비 기업이 장기 주문을 바탕으로 생산 라인을 운영하는 것과 비슷한 구조입니다. 물론 메모리 현물 시장과 가격 변동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장기 계약과 고객 맞춤형 제품의 비중이 높아지면 이익의 예측 가능성이 개선됩니다. 앞으로 삼성전자의 기업 가치를 평가할 때 분기별 D램 가격뿐 아니라 몇 년치 생산 능력이 계약으로 확보됐는지도 함께 봐야 합니다. 창신 메모리와의 경쟁이 삼성전자의 사업 모델 자체를 바꾸고 있는 셈입니다. 여기에는 흥미로운 반전도 있습니다. 창신 메모리 역시 텐센트와 장기 공급 계약을 맺으며 같은 전략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전자만 경기 민감주에서 수주 기업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중국 경쟁사도 안정적인 고객과 계약을 확보하려는 겁니다. 앞으로의 경쟁은 누가 공장을 더 많이 짓느냐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느 기업이 더 신뢰도 높은 고객과 장기 계약을 맺고 그 계약을 실제 수율과 공급 안정성으로 지킬 수 있는지가 중요해집니다. 삼성전자는 글로벌 하이퍼스케일러와 AI 가속기 기업을 고객으로 확보하려 하고 창신 메모리는 중국의 클라우드와 국유 기업을 기반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세계 메모리 시장이 기술과 가격뿐 아니라 고객 진영에 따라 분리될 가능성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능한 첫 번째 시나리오는 창신 메모리 공포가 과장되는 경우입니다. 공장 완공과 장비 반입이 늦어지고 첨단 DDR5의 수율 개선도 예상보다 더디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중국 내 고객도 데이터 센터 안정성을 이유로 최첨단 서버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제품을 계속 사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창신 메모리는 범용 제품에서만 제한적으로 점유율을 확대하고
글로벌 디램 가격에 미치는 영향도 시장의 우려보다 작아질 수 있습니다. 반면 AI 서버와 HBM 수요가 계속 증가하면 삼성전자의 고부가 메모리 이익은 강하게 유지될 겁니다. 시장이 공급 공포를 지나치게 반영했다면 실제 양산 지연이 확인되는 순간 한국 메모리 기업의 가치가 다시 부각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장 위험한 가격 전쟁 시나리오입니다. 창신 메모리의 신규 공장이 예상보다 빠르게 안정되고 중국 정부가 자국산 메모리 사용을 강하게 확대하는 경우입니다. 범용 디램 공급이 늘어나는 가운데 AI 투자까지 둔화되면 수요 증가와 공급 확대의 균형이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창신 메모리가 점유율 확보를 위해 낮은 가격을 유지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재고를 줄이기 위해 가격을 낮춰야 할 수 있습니다. 메모리 3강이 감산에 들어가도 중국 공급이 계속되면 과거보다 불황이 길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HBM과 장기 공급 계약이 방어막 역할을 하더라도 범용 디램의 이익 감소를 완전히 상쇄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삼성전자 투자자가 가장 경계해야 할 시나리오입니다. 제가 가장 가능성을 높게 보는 것은 세 번째, 시장의 이중화입니다. 중국은 자국의 스마트폰과 PC, 일반 서버용 메모리에서 창신 메모리 비중을 빠르게 높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글로벌 AI 가속기와 최첨단 데이터 센터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기술과 고객 인증이 상당 기간 유지될 수 있습니다. 범용 디램에서는 가격 경쟁이 심해지고 HBM과 고용량 서버 메모리에서는 공급 부족과 높은 수익성이 이어지는 겁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모든 메모리 기업이 함께 오르거나 함께 내려가는 과거의 방식이 약해집니다. 제품 구성과 고객, 계약 구조에 따라 기업별 실적과 주가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세계 디램 1위라는 이름보다 고부가 제품과 장기 계약에서 어떤 성과를 내는지가 중요해집니다. 이 전쟁에서 가장 위험한 기업은 기술과 원가, 어느 쪽에서도 확실한 우위를 갖지 못한 기업입니다. 범용 제품에서는 중국의 낮은 가격과 생산 규모를 상대해야 하고 최첨단 제품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기술 투자를 따라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HBM과 첨단 패키징, 고용량 서버 디램, 기업용 SSD에서 경쟁력을 가진 기업은 범용 제품의 공급 충격을 피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 장비와 소재 기업도 모든 증설의 수혜를 똑같이 받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고객에 어떤 공정에 장비가 들어가는지, 수주가 실제 매출과 현금 흐름으로 연결되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공장 건설 발표만으로 관련 종목을 추격하면 장비 반입이 지연되는 순간 큰 변동성을 겪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창신 메모리의 위협을 판단할 때는 생산 능력 계획보다 실제 가동률을 봐야 합니다. 신규 공장에 장비가 언제 들어가는지, 웨이퍼 투입량과 판매 가능한 제품의 수율이 얼마나 빠르게 올라오는지가 중요합니다. 텐센트에 공급되는 서버 디램의 물량과 계약이 다른 중국 기업으로 확산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범용 디램 가격이 내려가더라도 삼성전자의 HBM4와 고용량 서버 디램, 기업용 SSD 이익이 유지되는지도 봐야 하고요. 삼성전자의 장기 공급 계약이 생산 능력의 어느 정도를 실제로 묶는지도 중요한 판정 기준입니다. 언론에 등장하는 공장 규모 하나보다 생산과 고객, 가격의 연결을 확인해야 창신 메모리 공포의 실체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삼성전자 한 종목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메모리 시장이 범용 제품과 AI용 고부가 제품으로 나뉘면 국내 반도체 안에서도 자금의 선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HBM과 첨단 패키징, 고성능 기판, 검사 장비, 데이터 센터 전력 인프라로 매수세가 이동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범용 메모리 가격에 민감한 기업에서는 자금이 빠르게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주도주 알림센터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수급 변화뿐 아니라 반도체 장비와 전력 인프라로 자금이 확산되는 순간 기존 주도주에서 이탈 신호가 나타나는 시점까지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오를 종목을 찍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실제로 어느 산업과 기업을 선택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관련 변화가 궁금한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의 공식 신청 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자 여러분, 창신 메모리는 더 이상 무시할 수 있는 경쟁자가 아닙니다. 중국의 정책 자금과 거대한 내수 시장, 대규모 생산 능력과 텐센트 장기 계약까지 확보하면서 범용 디램 시장의 가격 규칙을 흔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월 60만 장이라는 계획만으로 삼성전자의 경쟁력이 곧바로 무너지는 것도 아닙니다. 공장 완공과 수율 안정, 첨단 DDR5와 HBM 기술, 글로벌 고객 인증이라는 높은 장벽이 남아 있습니다. 결국 가장 가능성이 높은 미래는 중국이 범용 메모리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삼성전자가 HBM4와 고용량 서버 메모리, 장기 공급 계약으로 고부가 시장을 방어하는 이중화입니다. 앞으로의 삼성전자는 메모리를 얼마나 많이 만드느냐보다 고객이 몇 년 뒤의 생산 능력까지 미리 예약하느냐로 평가받게 될 겁니다. 시장 자금의 변화를 계속 확인하고 싶은 분들은 더보기란의 주도주 알림센터 공식 신청 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